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누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유일무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셨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트럼프 2.0 시대가 드디어 개막됐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새벽 열린 취임식 아니겠습니까? 취임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예, 뭐 일정은 맨 아침에 예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는 원래는 야외에서 취임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만은 날씨가 하도 추워가지고선 이번에는 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했는데요. 시작할 때는 축사로 시작한 다음에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신부님하고 목사님이 각각 축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부통령 취임식, 그 다음엔 대통령 취임 선임 선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30분, 40분 스피치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두 번째 임기 어떤 기본적인 뭐 원칙이나 철학 같은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행사가 끝난 다음에 뒤에 가서 서명을 하게 돼 있고 행정령 사인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점심을 먹고 밖에 나가서 또 군대 검열을 한 다음에 퍼레이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행사로는 무도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 무도회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부분은 그리고 부통령 부분은 여기저기씩 조금씩 돌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완전히 하루 다 그런 행사로 보내게 돼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보다는 훨씬 더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좀 멋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좀 과시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금이 있었다면서요? 그 기부금이 2억 5천만 달러면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3,500억 이상이 되는 돈인 것 같은데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기부금을 왜 내고 그렇게 모여진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미국은 기부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정치 부분에서도 기부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임식에 모금이 된 기부금은 아무래도 취임식 행사, 다채로운 행사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체로 기업들이 큰 손들이 많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600억 원에 다루는 거고요. 이러한 돈을 기부한 이유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제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이제 커넥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접점을 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만 불, 200만 불씩 기부를 하게 되면 그 대가로 이제 취임식 행사에 앞열에 앉아서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 바로 뒤쪽에 CEO 빅테크 건물들이 이렇게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100만 불, 200만 불씩 이렇게 기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도장을 찍는 거고 그리고 저녁에 있는 식사까지 참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더 내밀하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기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거의 기부금이 아니라 티켓 구입비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런 돈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게 사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목적에 부응하게 다양한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해 주신 다양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야 어쨌든 세금으로 사용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부금이 그쪽에 전적으로 사용돼야지만 투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니까 후에 어떤 다른 말이 나오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대개는 취임식 경비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양 교수님 혹시 외국인들도 기부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개인이나 그 기업들이 기부한 사례가 있을까요? 뭐 기부금 안 줄 이유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네네. 금지시키는 건 없고 그냥 누구나 다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신 이제 이게 개인 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법인 비슷하게 이 행사를 꾸리기 위해서 한 단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돈을 쓰면서 이제 뭐 물자 같은 거 조달하거나 고용하면서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이 돈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그 대통령의 눈도장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선 요게 대통령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뇌물 비슷한 성격은 좀 없는 거고요. 네네.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는 지금 100만 달러 기부한 회사가 현대차 자동차밖에 더 없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현대자동차가 뭐 어떤 특별한 뭐 큰 이유가 있어서 기부한다기보다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다 한 100만 달러 정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네. GM이든지 포드든지 토요타든지 현대차도 지금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다 비슷하게 좀 기부를 해야지 나중에 좀 뒤처지지 않을 것 같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100만 달러를 기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취임식에 눈에 띄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 거기 CEO들이 뭐 웬만하면 다 참석한 것 같은데 역대급 라인업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CEO들은 민주당 지지가 강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진보적이고 어떤 그러한 선도적 움직임을 보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보수 어떤 그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보다는 파격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진보 쪽에 지지해주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번에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 규제 이런 그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서 네네. 상당히 많은 규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굉장히 바이든 행정부에 뿔이 많이 나 있었고 뭐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번 대선 기간에 트럼프 후보를 많이 지지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이제 미국 행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에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 으르렁거리는 그런 CEO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자기 어떤 이해관계에서 좋지 않다,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좀 뒤로 하고 기업의 대표로서 이번에 다들 참여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뿐만 아니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페이스북 창업자죠. 창업자도 와이프와 같이 아내와 같이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도 야쿤녀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라든지 네네. 어떤 우리가 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기업들의 CEO들이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참석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네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취임식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CEO들이 한 자리에 딱 있는 모습 보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는 취임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약 40분 동안 취임 연설을 진행했는데요. 어떤 취임사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ellow citizens,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Our sovereignty will be reclaimed. Our safety will be restored. The scales of justice will be rebalanced.
the vicious, violent, and unfair weaponization of the Justice Department and our government will end. And our top priority will be to create a nation that is proud, prosperous, and free. America will soon be greater, stronger, and far more exceptional than ever before. I return to the presidency confident and optimistic that we are at the start of a thrilling new era of national success. A tide of change is sweeping the country, sunlight is pouring over the entire world, and America has the chance to seize this opportunity like never before. But first, we must be honest about the challenges we face. 네, 미국의 황금시대 골든에이지가 이제 지금 시작된다 이런 아주 그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교수님 취임사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을만 본다면은 지금 여기서도 좀 나왔긴 했지만은 뭐 미국이 위대하다, 네네. 미국이 잘 나갈 것이다. 우리가 다 통합돼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 거다. 이런 얘기는 대통령마다 다 하는 말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여기서 조금 좀 암시가 됐지만은 다른 국가를 이렇게 좀 적대시한다. 다른 국가를 이렇게 경계한다. 그런 거는 대부분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식으로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잘 살기보다는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좀 나눠야 된다. 네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은 나는 평화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또 바로 그 다음에 미국 군대는 미국을 보호하는 데만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맹국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애매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석유 탐사를 열심히 하고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이게 이제 보호주의 정책, 그 다음에 환경 정책을 뭐 무시하겠다. 보호주의 정책은 강화시키고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관세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관세를 걷는 내부수입청이라는 기관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 취임사가 나온 다음에 관세 이야기가 없었다고 해서 좀 사람들이 안심했던 것 같은데 특별히 안심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제 귀에도 아메리카라고 한 단어가 많이 들렸는데 결국은 미국 위주의 실리 정책을 계속 추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 교수님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서 외국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층들에게는 그런 취임사가 어떤 공약을 확인해 주는 것이니까 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외신이라든지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고 이제 미국이 어떤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경제 통상 부분 그리고 에너지 정책, 국경 문제 여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문을 거의 걸어 잠그는 신고립주의, 비개입주의를 추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신이라든지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는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다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선거 기간에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분열이 됐지만 어떤 모든 미국인 그리고 세계 지도국가로서의 미국 지도자이기 때문에 세계 지도자이기 때문에 뭔가 좀 여유롭고 포용하고 통합하는 메시지를 냈던 것이 대부분의 관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2016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미국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고 물론 2016년 비하면 훨씬 더 세련돼지고 노련해지고 어떤 좀 유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다 보니까 통합이라든지 평화, 공동 번영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더 좀 그 극단적으로 들리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체면 차리지 않겠다 이렇게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양 교수님 그 전임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이러한 그 취임식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는 거는 뭐 전통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전 대통령, 이제는 전 대통령이 됐네요.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 앞에서 도대체 어떤 쓴소리를 했길래 바이든 대통령 안세까지 변했다라고 합니까? 예, 뭐 이 취임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거기에 나온 대통령들한테 전 대통령들한테 다 감사를 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뭐 전 공화당 대통령 부시뿐만이 아니라 오바마, 클린턴, 바이든 대통령 다 감사를 했기 때문에 좀 최소한도 그냥 취임사 동안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예의를 좀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고선 정책을 얘기하면서 각종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과거 정권들이 실패한 점 그리고 자기가 정책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점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은 미국이 위기 관리를 잘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미국 동쪽 남부에 태풍 같은 것으로 이제 많이 피해를 받은 뭐 사우스캐롤라이나나 플로리다주, 그 다음에 지금 산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여기서 전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한 셈이고 그 다음에는 과거 정책을 다 뒤집겠다는 이야기를 또 많이 했습니다. IRA를 철회하겠다. 석유 개발을 가속화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히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뭐 과거 대통령들보다 더 못하지는 않았거든요. 바이든이요? 바이든이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받고 있으니까 뭐 좋은 기분은 아니겠죠. 네네. 굳이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어쨌든 바이든 입장에서는 좀 속이 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 이후에 대통령의 방이라는 데가 있다면서요. 그게 상원회의실 근처라고 했는데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여러 대통령 행정명령들에 서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1호 행정명령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무래도 제1호 행정명령은 이민과 남국경 문제에 관련된 행정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취임사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을 했던 부분이 이제 이민 남국경 문제.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오픈 보더 팔러시에서 국경을 열었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쏟아지도록 왔고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공동체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민 및 그 남국경 문제 그래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그 불법 이민자를 검거해서 다시 이제 다시 추방을 하고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막는 거 국경을 강화하는 거죠. 그다음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것까지 하고 과거에는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일단 불법 이민자가 잡히면 거기에서 망명을 신청하든가 또 소송을 걸면 거기에서 일단 미국 내에서 머무르게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제 추방을 하거나 어떤 받아들이거나 이런 절차를 거뒀는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것까지 없이 그냥 멕시코에 머무르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영토 내로 못 들어오게 막았거든요. 그러면서 불법 이민자로 굉장히 유입되는 것을 막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이제 복원한다 이런 행정명령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정책으로 실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부분들 이민 남국경 문제, 경제통상, 에너지,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은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주요 정책 의제로 행정명령이라든지 여타 정책적 형태를 통해 가지고 구체화되고 그것이 취임 100일 동안의 구체적인 성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그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에도 서명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공연히 천명을 했기 때문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탈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예외 없이 취임 첫날 탈퇴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라는 것이 2015년에 어떤 새
세계 주요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구의 온도를 연 2도 이하, 가능하다면 1.5도 이하로 제한을 해가지고 산업화 이전에 지구 온도로 돌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구는 미래가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서명한 그러한 기후 협정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 의해서 이제 주요 국가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또 기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그 대접을 못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홀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그 가짜인 어떤 페이크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막대한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은 그 불합리하다 이래가지고 1기 때도 탈퇴를 했는데 그때는 3년 유예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상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유예 탈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다시 재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마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또 그 파리 기후 변화 해박에 위해서 그 탈퇴를 했기 때문에 처음 탈퇴를 하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1년 정도밖에 유예 기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중간 그 임기 동안에 미국이 실제로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전 세계가 향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걸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짜 탈퇴가 되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관세인데 미국에서만 아름다울 수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관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뭐 하여튼 취임사에는 관세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관세를 걷는 기관으로 내부 수입청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암시해 주는 게 그 트럼프가 선거 운동을 했을 때 관세를 통해 가지고 그 소득세를 대체하겠다. 네네. 아니면은 관세 수익으로 소득세를 많이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내부 수입청의 그 영어 이름을 본다면 External Revenue Service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 국세청 이름이 Internal, 내부 수입청이에요. Internal Revenue Service.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면에서 그 관세를 많이 걷겠다는 그런 얘기를 상징적으로 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설문조사 같은 걸 보면은 미국 국민들이 일반적으로는 관세를 뭐 처음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할 때는 몰라도 지금은 과반수는 반대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그 하도 많이 홍보돼 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 내부 수입청을 얘기했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뜯겨 먹었는데 네네. 이제서부터는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이 내부 수입청을 통해서 받을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관세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관세를 올릴 것이다. 아니면은 뭐 어떤 외국 그 뭐 수입이나 아니면은 그 투자 같은 데 대해서 무슨 대가를 받겠다는 암시를 확실히 한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요거는 관세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그 여기서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 알래스카에 데날리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날리라는 산이 뭐 데날리는 원주민 이름인데 네네. 그게 미국이 그 과거 한 2015년까지의 이름은 마운트 맥킨리였어요. 네네. 대통령 맥킨리의 이름을 따서 한 건데 네네. 이 맥킨리가 최근 이야기를 미국 언론 보도를 들어보면은 트럼프가 상당히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나오는데 네. 이 맥킨리가 관세를 굉장히 많이 올린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지금 뭐 그 파나마 운하 얘기도 하는데 이 맥킨리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그 계획을 먼저 세웠고 그 다음에 또 영토도 뭐 하와이 그 쪽을 좀 미국 쪽으로 가지고 왔고 네. 그 다음에 또 큐바에서 스페인을 쫓아내고 그런 그 대통령입니다. 별로 네네. 평판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와서 이 맥킨리 대통령을 트럼프가 굉장히 존경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네네. 이 원주민 그 산의 이름을 다시
마운트 맥킨리로 바꾸겠다. 네네. 이것도 일종의 그런 관세뿐만이 아니라 뭐 그 미국의 어떤 그 폐쇄주의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말을 좀 암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IRS 말고 ERS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최소한도 제목을 잡으면은 거의 동등한 기관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이상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관세 같은 것은 미국의 관세청, 커스텀스가 지금 그 관세를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세청하고 이 External Revenue Service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지 이름만 바꾸는 거냐 아니면 새 그 부처로 만드는 거냐 이런 것은 다 뭐 전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온 거는 트위트 하나 하고 SNS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취임사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그것밖에 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2.0에서는 정부 효율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정부 내 개편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계속 좀 트럼프 반대파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새 부처를 만드는 게 정부 효율화에 뭐 관계가 있느냐. 특히 관세청은 그 관세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통관 절차 같은 것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관세청은 계속 뭐 통관 절차 같은 것을 유지하고 또 그냥 그 관세를 걷는 기관으로만 이제 ERS를 그 설립하면은 이게 진짜 뭐 효율성 제고냐 이런 지적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추어 가지고 백악관 홈페이지가 개편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편된 그 홈페이지에 트럼프 정부의 6대 의제가 제시됐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1월 20일 현지 시간이죠. 정오를 좀 지나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본격적으로 12시를 기해서 했고, 그래서 백악관 홈페이지도 이제 트럼프 정부 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면서 이제 다 내용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바이든 행정부의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그 게시되어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돌아온 걸 상징하는 문구가 들어왔죠. 그래서 미국이 돌아왔다, America is back 이게 나오고, 그래서 미국이 돌아왔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6개의 주요 정책 의제를 이제 그 내걸고 이제 출범 초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매진할 거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6개 그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그러니까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팽창이 돼서 확정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 그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여전히 높은 물가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감세, 대선 기간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팁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겠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감세, 그러니까 세금을 인하시키는 것.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고 세금을 인하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가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것 많이 저희가 논의를 했고, 네 번째가 힘을 통한 평화 복원. 그러니까 대외 정책 기조인데 힘을 쓸 때 미국을 위한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신고립주의가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에너지 패권. 그리고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히 만들어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6개 중에 3가지가 경제와 관련된 거예요. 인플레이션, 끝내는 것, 그 감세, 에너지 패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상충될 수가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세를 사용해서 이제 그 수입을 늘린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인하시키고 그다음에 감세를 해서 세원 확보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거기다 에너지 패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반값 유가를 통해 가지고 뭔가 가격 경쟁력을 대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관세를 사용하는 부분하고 트럼프 이제 이 행정부는 막 맞아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6대 의제 중에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 통상, 에너지 부분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지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